짠 한번 합시다. 진짜. 자. 좋다. 서울 1964년 겨울,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오뎅과 군참새와 3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으로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3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3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이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도 안 나는 한 36살 중년 사내를 말한다.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25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았고, 그런 내가 25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우린 조용히 이 술만 마셨는데, 나는 이 새까맣게 구워진 참새를 보고 나서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이 군참새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진.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이 손안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손안에 붙잡아 본 것이 있으세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없네요. 저도 파리밖엔. 낮엔 이상스럽게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 바닥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네. 이 쇠가죽으로 지어진 데 검정 구두는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잠깐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이나 들어올 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땐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때마침 이 안경쟁이가 나한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야, 요놈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위 때문에 저려드는 내 발바닥한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을 했다. 김영,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말고요. 나는 갑자기 의기양양해져서 대답했다. 추억이란
그것이 기쁜 것이든지 슬픈 것이든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한다. 슬픈 추억일 때는 고즈넉히 의기양양해지고 기쁜 추억일 때는 소란스럽게 의기양양해진다. 대학 입학 시험에 미역국을 먹고 나서도 얼마 동안 나는 나처럼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한 친구 하나랑 미아래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장교가 된다는 꿈이 깨져서 나는 팍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영영 시리해버린 느낌입니다. 아시겠지만 꿈이 크면 클수록 실패가 주는 절망감 또한 대단한 힘을 발휘하더군요. 그 무렵 재미를 붙인 게 아침에 10,000원 된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와 나는 하숙집에 아침 밥상을 밀어넣기 바쁘게 미아리 고개 위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갑니다. 개처럼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입니다. 야, 이 시골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온 청년들의 눈에 가장 부럽고 신기하게 비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러운 건 뭐니 뭐니 해도 밤이 되면 빌딩들 창에 켜지는 불빛. 아니,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고, 신기한 건 이 1cm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버스 안에서 젊은 여자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그 여자랑 이 손목에 손을 대고 있기도 하고 허벅다리를 비비고서 있을 수도 있어서 버스를 이것저것 갈아타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날 밤 너무 피로를 해가지고 토를 조금 했습니다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친구와 나는 10,000원 된 버스간을 스리꾼들처럼 안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젊은 여자 앞에 섭니다.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나서 달려오느라 좀 멍해진 머리를 올리고 있는 손에 기댑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아랫배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면 얼른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가고 내 시선이 투명해지면서부터 이 여자의 아랫배가 조용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르내린다는 것은 호흡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그쵸? 실체의 아랫배는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난 그 아침에 10,000원 된 버스간에서 보는 젊은 여자의 아랫배의 조용한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이게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 움직임을 가장 사랑합니다. 퍽 음탕한 얘기네요. 나는 화가 났다. 이 얘기는 내가 만일 라디오의 박사게임 같은 데 나가게 돼서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것은? 이란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남들은 상춘이 5월의 새벽이니 천사의 이만희 하고 대답하겠지만 난 이 질문이 가장 신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얘기하려고 했던 참이었다. 아니, 음탕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진짜입니다. 음탕하지 않다는 것과 진짜라는 것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관계 같은 건 난 모릅니다. 요컨대 하지만 그 동작은 오르내린다는 것이지 꿈틀거린다는 것은 아니군요. 김영은 아직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시네요. 야, 우리는 침묵 속에 빠져서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와, 재수없는 년이고. 그게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그 김영의 오르내림 역시 꿈틀거림의 일종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틀림없는 꿈틀거림입니다. 나는 이 여자의 아랫배를 가장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은 어떤 꿈틀거림을 사랑합니까? 어떤 꿈틀거림이 아닙니다. 그냥 꿈틀거리는 거죠. 그냥 말입니다. 예를 들면 데모도 데모가? 데모를? 그러니까 데모?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집결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 대화는 또 끊어졌다. 이번엔 침묵이 오래 계속되었다. 내가 잔을 입에 대고 술을 마실 때 그도 잔을 입에 대고 눈을 감고 마시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다소 서글픈 기분으로 생각했다. 결국 그렇고 그렇다. 또 한 번 확인된 것에 지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자, 그럼 다음에 또 라고 말할까? 재밌었습니다 라고 말할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안영은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한 얘기는 정말이었습니다. 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난 내 또래를 알게 되면 꼭 꿈틀거림에 대한 얘기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5분도 안 돼서 끝나버립니다. 우리 다른 얘기 할까요? 나는 심각한 얘기를 좋아하는 이 친구를 골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음성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취한 사람의 특권을 맛보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했다. 평화시장에서 줄지어선 가로등 중에 동쪽으로부터 8번째 등은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화신백화점 6층의 창들 중에서는 단 3개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대문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이 32명 있는데 그중 여자가 17명, 어린이가 5명, 젊은이가 21명, 노인 6명 있습니다. 그건 언제 일이죠? 그건 오늘 저녁 7시 15분 현재였습니다. 단성사 옆골목의 첫 번째 쓰레기통에는 초콜릿 포장지가 2장 있습니다. 그건 언제? 지난 14일 저녁 9시 현재입니다. 적십자 병원 정문 앞에 있는 호두나무 가지 하나는 부러져 있습니다. 을지로 삼가에 있는 간판 없는 한 술집에는 미자라는 이름을 가진 색시가 5명이 있는데 집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큰 미자, 둘째 미자, 셋째 미자, 넷째 미자, 막내 미자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겠군요. 그 술집에 가본 사람이 김영 혼자뿐이 아닐 테니까요. 아, 참 그렇군요. 난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난 그중에 큰 미자랑
큰미자랑 하루 저녁을 같이 잤는데 그 여자는 다음날 아침에 물건을 파는 여자가 왔을 때 내게 팬티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빈대들의 술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금통에는 돈이 110원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됩니다. 그 사실은 온전히 김영의 소유입니다. 나는 서대문에서 서울역 쪽으로 가는 전차의 트롤리가 4시야 곳에서 꼭 5번 파란 불꽃을 튀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오늘 저녁 7시 15분 거기에 지나가는 전차였습니다. 안영은 오늘 저녁에 서대문 근처에 있었군요. 예, 서대문 근처에서만. 난 종로 2가 쪽입니다. 영보 빌딩에 그 변소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는 약 2cm 가량의 손톱 자국이 있습니다. 그건 김영이 한 짓이겠죠? 어떻게 하세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별로 좋은 기억은 못 되더군요. 역시 우리 그저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저 비밀이 간직하는 편이 더 좋겠어요. 그런 일을 하고 나서는요, 뒷맛이 좋지 않더라고요. 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막 기분이 좋았는데 아휴 정말 안영이 부잣집 딸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리고 대학원 학생이라는 것도. 뭐 부동산만 해도 대략 3천만 원쯤 있으면 부자가 아닐까요? 물론 내 아버지의 재산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는 건 여기 학생증이 있으니 학생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심스러운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안영 같은 사람이 추운 밤에 싸구려 선술집에 앉아서 나 같은 놈이나 추억할 만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이상스럽다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영이 이 추운 밤거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이라고 해도 좋겠죠. 김영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밤이 됩니다. 난 집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난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느낍니다. 뭐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김영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글쎄요. 나는 이 사물 틈에 끼어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좀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낮엔 그저 스쳐 지나가던 모든 것들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신들의 온 몸을 벌거벗은 채로 쩔쩔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이런 걸 보며 즐거워하는 일이 말입니다. 의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로 2가에 있는 빌딩들의 벽돌수를 헤아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무의미한 겁니다. 사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 의미를 모릅니다. 김영도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함께 그 의미나 찾아볼까요? 일부러 만들어 붙이지 말고요. 좀 어리둥절하군요. 그게 안영의 대답입니까? 난 좀 어리둥절한데요. 갑자기 의미라는 말이 나오니까. 미안합니다.
내 대답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군요. 그냥 뿌듯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김영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지점이 잘못된 지점이라고 해도 우리 탓은 아닐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정식으로 한 잔씩 합시다. 난 한 바퀴 돌고 여관으로 갑니다. 이렇게 밤거리를 쏘다니는 밤엔 꼭 여관으로 가죠. 여관에 찾는다는 프로가 내겐 최고죠. 대단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아저씨 술값만 있다면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아는 일이 이상하게 되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나 역시 유쾌한 예감이 들진 않았다. 술자석에서 알게 된 사람끼리는 의외로 재밌게 놀게 되는 것을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힘없이 끼어드는 양반은 없었다. 즐거움이 넘치고 넘친다는 얼굴로 끼어들어야만 일이 되는 것이었다. 지금 몇 시쯤 되었습니까? 9시 10분 전입니다. 전봇대에 붙은 약강구판 속에서는 젊은 여자가 춥지만 할 수 있겠냐는 듯한 쓸쓸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 소주 광고에 네온 사인은 열심히 명멸하고 있었고 그 곁에서는 약광고의 네온 사인이 하마터면 꺼질 뻔했다가 다시 켜져서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고 거리에선 거지들이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엎드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돌덩이를 힘껏 웅크리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무언가 거리의 저쪽에서 이쪽으로 날아 들어왔다. 그건 내 발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미희 서비스 특별 염가. 다시 말해서 예쁜 여자 싸게 싸게라는 어느 비올의 광고지였다. 저녁들은 하셨습니까? 난 아직 저녁을 안 했는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하시겠어요? 먹었습니다. 혼자서 하시죠. 그만두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거들어 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술과 집어먹을 안주 좀 주시죠. 짠합시다. 네. 짠, 빨리. 자. 이거 좋다. 마셔요.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더 시키시죠. 아주 비싼 걸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예. 사형 마시고.
돈을 다 써버리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러면 뭐 통닭이나 이런 것도 뭐 시켜도 돼? 여기 통닭도 좀 같이 부탁합니다. 이 형께서도 뭘 좀 드시죠? 전 괜찮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 안 드셨군요. 아내와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둘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시간만 나면 어디든 다니면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딸기철엔 수원에도 가고 포도철엔 안양에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에도 가고 가을이면 경주에도 가고 밤이면 영화 구경, 쇼 구경하러 열심히 극장을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슨 병 하셨던가요?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예전에는 급성 맹장염을 앓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었는데 모두 괜찮았는데 이번에 급성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전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친정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뭘 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외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째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죠.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고선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의논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돈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 쓰십시오.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함께 있어 주십시오. 자, 멋지게 한번 써봅시다. 아 정말 진짜 한 문제인데 지금 공략을 지치네요, 김영. 악센트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한 문제부터 아유, 돈은 1,000원이 없어졌다. 길은 영화에서 본 식민지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소주 광고에 네온사인은 열심히, 그리고 그 옆에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이고 어머나 그죠? 한 문제인데 이게 악센트고. 넥타이 하나씩 골라가죠. 잘 어울려. 내 아내가 사주는 거야. 우리는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하나씩 집어들었고 돈은 600원이 없어졌다. 어디로 갈까? 어때요? 잘 어울려요? 근데 이거 넥타이 멜 줄 알아? 대학원생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뭐 멜 줄 알아야지 뭐 쓰든가 지금. 김영. 또 뭐야? 귤이네. 귤. 자, 드시고. 아내는 귤을 좋아했다. 그렇게 돈 300원이 없어졌다. 택시! 세브란스로! 안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안 될까? 그럼 어디로? 택시! 택시! 저 소방차를 따라갑시다. 아이고, 우리는 화재가 난 곳에 도착했다. 화재가 난 곳은 1층의 페인트 상점이었는데 지금은 2층의 미용학원 간판에서 불이 붙고 있었다. 경찰들의 호각 소리, 소방차들의 사이렌 소리, 불길 속에서 나는 탁탁 소리, 물줄기가 건물벽에 부딪혀 나는 소리.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는 아무것도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붉은 얼굴로 정물처럼 서 있었다. 우리는 시멘트통을 궁둥 밑에 깔고 불구경을 시작했다. 미용학원의 원자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지금 불구경하러 온 겁니까? 안 됩니다. 더 재밌게 보내야죠. 벌써 10시 반인데요. 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됐습니다. 세상엔 다행히 여자들의 특징만 중점적으로 내보이는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 얘기입니까? 내 아내의 특징은 잘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느 남자들처럼 종사물을 가신다던가. 김영, 우리 얘기나 합시다. 저 화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화재는 내일 아침 신문에서 볼 것을 미리 봤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 화재는 내 것도 아니고 김영의 것도 아니고 저 아저씨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난 저 화재 같은 거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김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가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골치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여보. 골치가 깨질 듯이 아픈 게 내막염의 증세입니다. 하지만 저건 바람에 흩날리는 불길입니다. 앉으세요. 앉아. 앉으세요. 앉아요. 아주머님이 저기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저 양반 우리 웃기는데요. 나는 꺼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학자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빨리 밑까지 불이 붙고 있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 불이 붙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혼자만 알고 있길 바랬다. 그러나
불이 생명을 가진 것처럼 느껴져서 방금 한 말을 취소했다. 무언가 하얀 것이 우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곳에서 불길 속으로 날아들어갔다. 뭔가 그 하얀 게 불길 속으로 떨어졌죠? 예, 뭐가 날아갔습니다. 보셨어요? 경찰 아니에요? 당신이지? 방금 무얼 불 속에 던졌어? 아무것도 안 던졌습니다. 아저씨가 던진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 역산적 사람. 아저씨 왜 그래요? 놔. 아유, 놔. 아저씨 놔요. 놔. 노라니까 이 아저씨. 들어가. 똑바로 서. 똑바로 서. 야. 아팠어? 아팠어? 자. 다시 해보자. 어? 방금 뭐라고 했더라? 아니 내가 던지는 걸 봤다니까. 뭘 불속에 던졌냐고. 돈입니다. 돈? 돈과 돌을 수건에 싸서 던졌습니다. 정말이요? 예. 저 사람은 돈을 불에 던지면 장사가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말하자면 좀 돌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절대 나쁜 짓은 하지 않는 장사꾼이랍니다. 돈 얼마였어? 1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정말 돈을 던졌습니까? 네. 그럼 돈을 다 쓴 셈이군요. 약속이 끝났으니 우린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괜찮으세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곧 통금 시간이 됩니다. 난 여관으로 갈 작정입니다. 난 집으로 갈 겁니다. 함께 갈 수 없겠습니까? 오늘 밤만 같이 지내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잠깐만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이 근처에서 여관비를 받아서 함께 여관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여관에요? 여관비라면 모두 내가 내겠으니 함께 가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만 저를 따라와 주시죠. 돈을 빌리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받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요. 예. 여기가 남영동이라면 틀림없는 남영동인 것 같군요. 아유. 빚 받으러 가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의 모퉁이를 몇 개인가 돌고 난 뒤에 사내는 대문 앞에서 멈춰섰다. 나는 안이랑 같이 사내로부터 한 10발짝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사내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주인 아저씨를 뵙고 싶은데요. 주무시는데요? 그럼 아주머니는 꼭 뵙고 싶은데요. 기다려보세요. 그냥 가시죠. 괜찮습니다. 받아야 될 돈이니까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기 실은 누구시죠? 지금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월부 책값. 여보, 네? 내가 미안해. 아저씨! 죄송합니다. 술도 마시고 그래서 김영, 나와봐. 아저씨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아내야. 잠깐 나와봐. 아니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잠깐만 나와. 내일 낮에 오세요. 봐요. 여보. 아니 잠깐만 나와보라니까 내 아내라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이말 잠깐 나오라고 이 새끼야. 정말 진짜. 잠깐만 나와봐. 아니 좀 가만히 있어. 아저씨!
아, 여보. 한 사람씩 방부터 잡으시죠. 한 방에 다 같이 주무시는 게 어떠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화투라도 사다가 놀자 이 말입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방은 한 사람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죠.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거 안 되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치고 싶으시면 두 분이나 치세요.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떡해요. 아저씨. 아, 이 양반이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갔다 왔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알아채기 전에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예. 난 그가 죽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죠? 할 수 없죠. 난 짐작도 못했는데.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씨발.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그렇게 말입니다. 난 혼자 두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한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거 짐작도 못했으니까요. 아, 씨발.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김영, 우리 분명 25살짜리지요?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건 나도 분명합니다. 근데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그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25살짜리입니다. 하여튼 하여튼 자, 우리 여기서 헤어집시다. 아니 재미 많이 보세요. 김영 이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화장실 갔다 올게. 아니 그거부터 얘기해봐요. 파리. 파리고 화장실 갔다 올게. 야 말자. 아이고. 우리는 결국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도착한 길 건너편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앉아서 창을 내어다보니 나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서울 1964년 겨울 서울 2024년 겨울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남아있게.